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만들었다. 삼식이가 면을 처먹는 와중에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고 갑자기 말했다. 지민이 집이 어제 비 때문에 침수됐대. 혼자 살다가 그럼 어쩌나 우리 집에 좀 살게 해주자. 내 귀를 의심했다. 지민은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는데 결혼한 지 10년째 이제야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건 처음이었다. 뭐라고? 라며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람을 돕는 게 덕이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게 맞지?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했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살짝 움직이며 그 지민도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았잖아. 우리가 안 돕고 누가 돕냐라고 옆불을 붙였다. 심지어 아이들도 말을 섞었다. 8살 된 아들이 지민 아주머니가 왔으면 과자 사줄 거지? 나도 지민 아주머니랑 놀고 싶어라고 웃으며 말했고 5살 된 딸도 나도 라고 따라했다. 그들은 지민을 직접 본 적조차 없었는데 남편이 때때로 이야기한 것만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 손이 떨렸다. 스푼이 손에서 떨어지며 국물이 쫄깃한 면 위로 튀었다. 소리가 식탁에서만큼은 크게 퍼졌지만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않았다. 남편은 어때? 너도 동의하잖아. 라고 묻고 시어머니는 빨리 답해라. 지민이 오늘 저녁부터 어디서 살지 몰라라고 급히 말했다. 입이 마른 채 그들 모두를 쳐다봤다. 평소엔 나를 챙겨주는 것 같았던 가족들이 이 순간엔 하나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들 눈 속에는 오직 궁핍한 전 여자친구를 돕는 이라는 정당한 이유만 보였을 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래. 마지막엔 그렇게 말밖에 못했다. 목구멍이 막힐 것 같아서. 남편이 그래야지라고 웃으며 다시 수저를 들었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떠먹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면을 더 달라고 불렀다. 오직 나만이 식탁 위에 튀어있는 국물 자국을 바라보며 심장이 쥐어짜지는 아픔을 참고 있었다. 이 저녁 나의 가족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황당한 결론으로 끝났다. 나는 혼자 식탁을 치우며 뜨거운 물로 접시를 닦았지만 손끝은 계속 차갑다. 주방 문틈 사이로 거실에서 나오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내일 아침부터 방을 정리해야겠다. 지민이 가져올 짐도 많을 테니까. 남편의 목소리였다. 시아버지가 그래. 우리 방 옆에 빈 방 있잖아. 거기다 이불장도 새로 사줘야지라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그 지민 옷도 많을 거라면서 옷장도 비워둬. 내가 내일 마트에 가서 이불도 사오겠다며 세세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접시를 건드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들 아무도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문서단지 도와줘야 한다는 명의로 마치 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엄마, 지민 아주머니 올 때 레고랑 같이 놀아줄까? 아들이 주방으로 뛰어들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를지 몰라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왜 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지민의 이름을 어제 처음 들었는데 남편이 지민 아주머니는 엄마보다 레고 잘 만드는 사람이야라고 한마디 말에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것이다. 딸도 뒤따라와서 엄마, 지민 아주머니한테 머리 꾸며 달라고 할게. 나는 쁜 꽃머리 해주고 싶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그래, 지민이도 아이들 좋아하니까 잘 지낼 거야라고 격려했다.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지민 씨랑은 우리 결혼한 뒤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잖아. 갑자기 같이 살면? 말을 시작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세워 말을 가로섰다. 이제 와 그런 말 하면 뭐해? 사람이 집을 잃고 혼자 어쩌나 살아? 우리가 안 돕고 누가 돕냐? 너도 어른인데 마음 좀 넓혀라. 시어머니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시아버지도 내가 말이 맞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 돕는 건 안 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함께 분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남편은 주방으로 들어와 나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민은 단지 잠시 살다 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잘 지낼게. 하지만 그의 손길은 차갑고 눈빛은 나를 피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쳐다봤다. 거실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나에게는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다. 이 집은 예전처럼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에 둘러싸인 홀로 남은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접시를 다시 물에 담그며 눈물이 눈꺼풀 뒤로 고이는 걸 참았다. 밤 2시, 집안은 깊은 잠에 빠졌다. 남편의 숨소리가 베드 옆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아이들 방에서도 평화로운 호흡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발소리도 안 나게 거실을 지나 서재로 갔다. 서재 문을 살짝 열었다. 남편이 평소 사용하는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의외로 안정됐다. 저녁 식탁에서 느꼈던 절망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노트북을 켰고 화면이 켜지는 순간 발길을 최저로 낮췄다. 비밀번호는 아이들의 생일이었다. 10년 동안 변한 적 없었던 비밀번호. 오늘은 이렇게 헛된 신뢰를 드러냈다. 바탕화면에선 우리 가족 사진이 보이지만 나는 그냥 넘어가 카톡 아이콘을 클릭했다. 최근 대화 목록에서 지민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클릭한 순간 나의 혈관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오늘 저녁에 말했어? 가족들이 다 동의했어 정말? 그럼 이제 함께 살 수 있겠다. 응, 방도 정리할게. 내가 원했던 옷장도 비워둘게. 그럼 내일 이사 갈게. 너 기다려줘 당연히. 내가 필요한 거 다 사줄게. 이런 대화들이 한 달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침수는 거짓이었다. 그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함께 살 계획을 세웠고 오늘 저녁의 제안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울기엔 너무 늦었다. 나는 카톡 기록을 PDF 문서로 저장한 뒤 검색 기록을 살펴봤다. 서울에서 원룸 찾기 이사 비용 계산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명품 가방 모든 것이 거짓을 증명했다. 남편은 지민을 위해 새로 이사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가 사는 이 집에 그녀를 불러들이려 했던 것이다. 다음은 서류장이었다. 책상 아래 서랍을 열자 계좌명부, 주식증권, 부동산 등기부 등 모든 재산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다. 우리 결혼 후 모은 공동재산, 그리고 나의 월급으로 모은 개인 저축통장 정보까지 다 있었다. 남편은 이런 걸 아무렇게나 두고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각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계좌번호와 금액을 메모장에 적었다. 주식 종목과 수량, 부동산 주소와 등기번호 하나도 빠지지 않게 기록했다. 마침내 모든 걸 끝냈을 때 창밖에선 새벽녘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류도 제자리에 넣었다. 아무도 눈치챌 수 없게 정리했다. 서재를 나갈 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화장실 갔다라고 차갑게 대답했고 다시 베드에 누웠다. 그의 팔이 나의 허리를 감싸려 했지만 나는 살짝 옆으로 움직여 피했다. 이제 이 사람의 접촉은 나를 역겨워하게 만든다. 베드에서 눈을 감고 있지만 나의 머리는 이미 빠르게 돌아갔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모든 재산을 내 이름 아래로 옮기는 것이다. 아침 6시. 나는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을 꺼냈고 연락처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대학 법학과를 나온 친구로 지금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5년 전 결혼 기념일에 만난 뒤로는 잘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었다. 커피가 끓는 소리를 이용해 전화를 걸었다. 3번 울렸을 때 통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누구야?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혼란스러웠다. 수진아, 나야, 은주.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은주.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해졌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저녁의 일과 밤에 발견한 진실을 빨리 말했다. 그래서 수진아, 나는 이제 이혼할 거고 내 재산을 보호해야 해. 공동재산이랑 개인재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월급으로 모은 저축은 내 거 맞지?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주, 정말 심심찮은 일이 생겼네. 일단 진정해. 법적으로 말하면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공동재산이지만 너의 월급으로 모은 저축은 개인재산으로 인정받아. 단, 증명이 필요해. 월급 통장 거래 내역, 저축 기록을 모두 모아야 해. 수진의 말이 나를 안정시켰다. 그럼 공동재산은 어떻게? 우리 집은 함께 구매했고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에도 내가 돈을 투자했어. 공동재산은 이혼할 때 양측 합의로 분할하거나 법원이 판단하지만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사기적으로 함께 살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있다면 너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문서 카톡 기록, 검색 기록들을 잘 보관해. 이건 그의 배우자 배반 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야. 그녀는 추가로 조언했다. 먼저 비밀 계좌를 개설해. 너의 개인 저축과 월급을 그 계좌로 옮겨. 공동 계좌에선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너가 직접 낸 돈으로 구매한 물건들도 영수증을 모두 모아. 그리고 우리 집의 초기 구매 금액 중 너가 낸 부분을 증명하는 서류, 당시 너의 저축통장 출금 기록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증명이 있다면 좋아. 그럼 부동산은? 나는 집을 놓고 싶지 않아. 아이들도 이 집에서 자랐어. 우리 집이 결혼 후 공동 구매했지만 너가 초기 금액의 70%를 냈다는 걸 전에 말했잖아. 그 증거를 찾아내면 너의 소유권 비율을 높일 수 있어. 나중에 등기부를 확인해봐. 현재 등기된 소유자는 누구인지, 공동 소유인지 단독 소유인지 확인해야 해. 수진이 자세히 설명해주니 막막했던 일들이 점차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재산 이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해. 남편이 너의 행동을 알고 반발하기 전에 빨리 행동해. 은행에 가서 개인재산 관련 서류를 모두 발급받고 비밀 계좌도 금방 개설해. 수진아, 정말 고마워. 없었으면 정말 망쳤을 거야. 눈물이 살짝 샜다.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 내일 오후에 나 사무실이 비어 있어. 그때 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줄게. 너 혼자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통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 있었다. 햇살이 차차 높아지고 거실에서 아이들의 기상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이제 평온했다. 수진의 조언이 나의 길을 밝혔고 이제 할 일은 명확했다. 증거를 모으고 개인 재산을 비밀 계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의 모습을 보아도 차갑게 느껴졌다. 내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고 메모장에는 수진이 알려준 필요 서류 목록이 적혀 있었다. 이제 후퇴할 수 없다. 모든 건 내가 이기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민이 사용할 방을 정리하기 위해 마트에 갔다.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아직 안 왔으니 이제 집은 오로지 나 혼자였다. 이는 내가 계획한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고 먼저 수진이 추천한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 계좌는 어젯밤 수진의 도움으로 온라인으로 개설했는데 계좌번호는 메모장에 암호화해서 저장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3개의 개인 저축 통장을 처리해야 했다. 첫 번째 통장은 결혼 후 매달 월급의 30%를 저축한 곳이었다. 잔액은 800만 원이었다. 앱에서 일괄 이체 기능을 선택하고 비밀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이체할 금액을 입력할 때 손이 살짝 떨렸지만 생각난 저녁 식사의 모습과 카톡 기록이 나를 단호하게 만들었다.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에 이체 성공이라는 문구가 뜨자 21번 내쉬었다. 두 번째 통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결혼 선물금이 들어있는 곳이었다. 000만 원이 원래 있었지만 작년 아이들 학원비로 200만 원을 사용했어서 현재 8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 돈은 명백히 개인 재산이므로 이체 과정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이번엔 속도가 더 빨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체를 완료한 뒤 통장 잔액이 0원이 된 걸 확인했다. 세 번째는 주식 계좌였다. 결혼 초반 나의 월급으로 사둔 주식들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좋아 200만 원까지 올랐다. 주식 앱을 열어 모든 종목을 선택하고 시장가 매도를 실행했다. 문당 매도가 완료되는데 10분 정도 걸렸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다른 앱을 열어 수진이 보내준 재산보호 체크리스트를 다시 살펴보며 긴장을 누르고 있었다. 매도 성공이라는 알림이 왔을 때 나는 주식 매도금이 들어있는 현금관리 계좌로 이동했다. 230만 원을 확인하고 이 금액도 즉시 비밀 계좌로 이체했다. 이제 3개의 개인 통장과 주식 매도금을 합쳐 총 830만 원이 비밀 계좌로 모였다. 다음은 공동 계좌였다. 이 계좌는 가족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 각종 지출을 처리하는 곳이었어서 남편이 자주 확인한다. 지금 잔액은 230만 원이었다. 이 돈은 공동재산이므로 모두 가져올 수는 없지만 수진이 이혼 전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개인 사용이 가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229만 9,999원을 이체했다. 의도적으로 0.01원을 남긴 건 아직 그들이 계좌를 확인하지 않도록 하는 속임수이자 나중에 그들의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이체가 모두 끝났다. 나는 각 통장의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개인 저축통장 3개는 모두 0원, 주식계좌는 0원, 공동계좌는 0.01원이었다. 비밀 계좌 잔액은 830만 원 플러스 229만 9,999원 059만 9,999원이었다. 정확한 금액을 적어 메모장에 저장한 뒤 모든 은행 앱과 주식 앱의 거래 기록을 삭제했다. 단말기에서만 보이는 로컬 기록뿐 아니라 앱 내 거래 내역 저장 기능도 꺼냈다. 잠시 후 남편이 카톡으로 이불 샀어. 너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아니야, 잘 해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가 지금 이불을 사는 돈은 곧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웃기기까지 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을 걸어 다녔다. 집안은 아직 지민이 오기 전의 모습이지만 이제 이 집의 재산 중 나의 부분은 모두 안전하게 옮겨졌다. 수진이 말했듯이 이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었다. 내가 월급으로 모은 개인 재산을 보호한 것뿐, 공동재산은 적절한 금액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음은 부동산이다. 내일 수진과 함께 부동산 등기 사무소에 가서 소유권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지금은 남편이 아직 모르는 사이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문 앞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주방으로 갔다. 어때? 이불 샀어. 색깔도 지민이 좋아할 것 같아라고 남편이 기뻐하며 말했지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기쁨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이혼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복수를 위해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다.
이불 색깔 좀 봐. 지민이 연한 핑크색 좋아해서 이거 샀어. 남편이 거실에 놓인 새 이불을 펼치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불도 2겹 샀어. 추울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며 좋아. 지민 씨가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색깔이 너무 거슬렸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은 나의 좋아하는 색이 베이지색이라는 걸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전 여자친구의 취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도 방에 걸레랑 물티슈, 세탁망 그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마트에 한 번 더 가볼까? 나는 의도적으로 제안했다. 수진이 남편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그의 방어심을 낮춰라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는 한 내 계획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 너가 갈 거면 정말 좋다. 나는 방을 정리해야 하고 시어머니도 저녁 밥 준비해야 하니까. 남편이 즉시 동의했다. 시어머니도 은주가 심심찮다. 필요한 거 다 사오고 너무 아끼지 말라고 말했다. 마치 나가는 게 당연한 일처럼. 나는 지갑을 챙겨 외출했다. 마트로 가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냈고 수진에게 남편이 아직 의심하지 않아. 이제 부동산 등기사무소 갈 준비 끝났어. 라고 문자를 보냈다. 금방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자. 등기부 사본 미리 발급해와라는 답장이 왔다. 나는 확인 표시를 누르고 폰을 넣었다. 마트에서 남편이 말한 물품들을 사고 심심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살짝 샀다. 결제할 때 카드를 꺼내는데 이제 이 카드는 공동계좌와 연결된 것이지만 잔액이 0.01원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캐셔가 32,000원입니다라고 말하자 나는 현금으로 지불했다. 카드 안 되나요? 캐셔가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늘 카드 시스템이 좀 이상해라고 핑계를 대고 넘어갔다.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10년 동안 부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돌보고 저녁 밥 준비하고 가족의 생활비 관리까지 책임졌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결국 나는 전 여자친구를 위해 자리 잃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커피가 너무 써서 입맛이 톡 쏘였지만 그보다 더 쓴 건 내 마음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방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원래 빈 방이었지만 그곳에 지민이 오래 살 거라는 마음에 새 선반도 설치하고 창문도 닦아냈다. 나는 물건 갖고 왔어. 어디에 놓아? 라고 물었다. 그냥 방 구석에 놔. 나중에 지민이 직접 정리할 거야. 남편이 허리에 손을 대며 말했다. 땀방울이 이마를 따라 흘렀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물품을 놓으며 주변을 살펴봤다. 선반 위에는 남편이 지민에게 선물할 것 같아 하는 인형이 놓여 있었다. 결혼 기념일에도 나에게 선물한 적 없는 남편이 전 여자친구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인형을 살짝 만졌다가 금방 뗐다. 역겨웠다. 혹시 지민 씨가 언제 오는 거야? 버스 시간 알아? 나는 표면엔 관심 있는 척 물었다. 내일 오후 3시에 도착해. 나는 직접 가서 맞아줄 거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눈빛이 예전엔 절대 보이지 않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 그럼 내일 저녁 뭐 해먹을지 미리 생각해 봐야겠다. 나는 가벼운 톤으로 대답했다. 문서 그동안 방구석에 놓인 박스를 발견했다. 위에 쓰여 있었다. 지민이 물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이미 지민의 물건을 몰래 옮겨왔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럼 너 계속 정리해. 나는 저녁밥 도와드릴게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남편은 지민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고
나는 그들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늦다. 내가 준비한 복수는 이제 곧 시작될 것이고 그들 두 사람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맞을 것이다. 저녁 밥을 먹을 때 남편은 내일 지민이 올 거라서 아이들에게 잘 말해줘. 너무 해맑게 대해줘라고 말했다. 알아. 아이들도 지민 씨를 좋아할 거야 라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다. 이제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틀째 아침,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남편에게 대학 친구인 수진이랑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 좀 나눌 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은 방 청소에 열중하느라 그래, 맘 편히 갔다 와라고 대답했을 뿐, 별다른 의심도 없었다. 이는 바로 내가 원했던 반응이었다. 오후 1시 50분, 부동산 등기사무소 앞에서 수진을 만났다. 준비됐어? 수진이 서류 봉지를 들고 묻자 나는 응, 등기부 사본도 발급해왔어라고 말하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함께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곳에서의 절차가 잘 끝나야만 나의 집 소유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접수 창구에 갔자 직원이 무슨 업무를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수진이 앞서 나서 이 집의 소유권 비율 조정을 하려고 해요. 결혼 후 공동 구매했지만 초기 구매 금액의 70%를 아내 쪽에서 낸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에는 당시 나의 저축통장 출금 기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가 작성한 증명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건 어젯밤 수진과 함께 모은 것이다. 직원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초기 금액 3억 원 중 2억 1천 원을 아내 쪽에서 낸 것으로 확인되네요. 소유권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시겠어요? 라고 물었다. 아내 70%, 남편 30%로 변경해 주세요. 수진이 명확히 답했다.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이 양식에 서명해 주세요라고 서류를 건넸다. 나는 손을 떨리며 서명을 했고 수진도 변호사로서 확인 서명을 했다. 절차는 대부분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변경된 소유권 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증명서 잘 보관하세요. 직원이 인쇄된 서류를 건넸다. 나는 그 서류를 받고 눈을 감았다. 이제 이 집은 단순히 공동재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이 우선하는 공동소유물이 된 것이다. 만약 이혼 소송이 발생해도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무소를 나온 뒤 수진이 잘 됐다. 이제 집은 안 뺏기고 아이들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며 나의 어깨를 치며 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몰라. 눈물이 살짝 차올랐지만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다. 이제 공동 계좌에 남은 돈도 처리했어? 수진이 다시 각별히 당부했다. 응, 개인 재산은 다 옮겼고 사업 투자금 증거도 찾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과 카페에서 한 잔 마시고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냈고 남편이 친구 만나느라 재미있었어? 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응, 오랜만에 이야기 많이 나눴어. 곧 갈게라고 대답했다. 표면은 평온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결단이 굳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지민이 오는 날, 그리고 남편이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지민의 방에 새 커튼까지 설치하고 있었다. 어때? 이 커튼도 지민이 좋아할 색깔이야.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좋아라고 짧게 대답했고 방구석에 놓인 지민의 물건 박스를 살짝 쳐다봤다. 그 안에는 옷과 화장품,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결혼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그 사진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아찔했다.
저녁에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자 엄마, 내일 지민 아주머니 올 거 맞아? 라고 계속 묻더라. 응, 맞아. 잘 대해줘야 해. 나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몰라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기뻐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게 곧 끝나고 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후퇴할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길에 있었다. 잠들기 전에 나는 수진이 준 증명서를 서류장에 넣고 금고에 잠갔다. 이 서류는 나의 마지막 방패이자 이혼 소송에서 승리할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베드에 누웠고 남편이 옆에 와서 내일 지민이 올 거라 기대되냐? 라고 묻자 나는 응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의 팔이 나의 허리를 감쌌지만 나는 그냥 눈을 감았다. 이제 이 사람의 온기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직 내일 3시, 그리고 그 뒤에 올 남편의 반응만을 생각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토스트와 계란, 우유를 차려놓았고 아이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채 식탁에 앉았다. 남편이 커피를 따르며 갑자기 말했다. 요즘 계좌 잔액 문자가 안 왔어. 평소엔 매일 오는데 이번엔 3일째 안 왔잖아. 내 손이 토스트를 잡는 걸 멈췄다. 심장이 툭 뛰었지만 표면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그래. 내 것도 안 왔어. 아마 통신사 시스템 문제겠지? 요즘 자주 업데이트 하잖아. 나는 가벼운 톤으로 대답하며 커피잔을 들고 입을 가렸다. 진심은 긴장이 치밀어 오지만 이 핑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 하지만 좀 불안하네. 지민이 내일 올 거고 선물도 사고 이사 비용도 좀 필요한데. 남편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화면을 쳐다봤다. 문서 나는 눈을 살짝 돌려 그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려고 하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아이가 갑자기 아빠, 토스트 살짝 태웠어. 라고 외치자 남편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이를 보았다. 엄마가 잘 만들어준 건데 왜 그래? 맛있게 먹어. 남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눈빛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마 그냥 시스템 문제지. 우리도 예전에 한 번 있었어. 며칠 지나면 자동으로 오더라라고 말하며 식탁 분위기를 풀어줬다. 시아버지도 은행이 종종 그러지. 크게 신경 쓸 거 없어라고 덧붙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이 적절히 나왔지만 남편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나 문제 생기면 안 되니 오늘 점심시간에 은행에 한번 들려볼까? 남편이 다시 말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 그럼 점심에 들려봐. 하지만 아마 별 문제 없을 거야. 나는 표면엔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고조됐다. 만약 남편이 지금 은행에 가서 계좌 잔액을 확인한다면 모든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민이 내일 올 걸 생각하면 남편은 오늘 아마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위안했다. 그는 지민의 방 정리와 각종 준비로 바빠 있을 테니까.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은 아이들을 학원에 데리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주방을 치우며 남편이 그렇게 걱정되면 너가 대신 확인해봐. 라고 말했다. 아니야, 오늘 저녁에 함께 확인해보면 되겠어. 지금 바빠. 나는 핑계를 대며 거실로 갔다.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이 계좌 잔액 의문 제기함. 오늘 점심에 은행 갈래 함. 어떻게? 금방 수진의 답장이 왔다. 걱정 마. 공동 계좌 잔액 001원이지만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통장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 그냥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면 지역 정보로 보여줄 수도 있어. 너는 그냥 평온하게 대처해.
만약 진짜 확인하면 어제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왜 이러지? 라고 놀란 척해. 나는 이 글을 몇 번 읽고 전화기를 넣었다. 오후에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 지민이 올 거라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사는 명목이었다. 시어머니는 지민이랑 잘 지낼 수 있겠지? 그 아가씨도 성격이 착하다는 걸 들어라고 말했다. 응, 잘 지낼 거야. 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착하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라고 속삭였다. 문서 시어머니는 지민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카카오톡을 보냈다. 점심에 은행 갔다가 아까 약속 잊어버렸어. 내일 지민이 온 뒤에 확인하자. 나는 이 글을 보고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다행이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벌어졌고 내일 아침 최종 정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오늘 은행 못 갔어. 내일 지민이 와서 안정되면 함께 확인해보자. 라고 말했다. 그래. 그래도 혹시나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표면엔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남은 건 내일 아침. 지민이 도착하기 1시간 전에 공동 계좌에 남은 마지막 돈을 이체하는 것뿐이다. 잠들기 전에 나는 서류장을 다시 확인했다. 카카오톡 기록, 재산 이동 증명, 부동산 소유권 변경 증명서 모든 증거가 제자리에 있었다. 남편이 옆에 누웠다. 내일 지민이 올 거라 기대되다. 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곧 맞을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밤이 깊어졌다. 아이들 방에서 평화로운 호흡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베드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일 이 시간에는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남편과 지민, 그리고 이 가족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할 것이고 나는 마침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심장이 설렜지만 이번엔 희망의 설렘이었다. 지민이 도착할 오후 2시, 아침 10시부터 집안은 이미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저녁으로 할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마트에서 재료를 사왔고 남편은 지민을 맞이할 차량을 세차하러 나갔으며 아이들은 방에서 블록을 만들며 지민 아주머니랑 같이 놀 거야라고 기뻐하더라.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했다. 남편이 나갔다는 소식을 확인한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고 은행 앱을 열었다. 어젯밤 수진과 통화하며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끝나는 날이므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다. 비밀 계좌 잔액을 확인했더니 개인 재산 830만 원과 공동 계좌에서 이체한 229만 9,999원이 합쳐진 059만 9,999원이 정확히 남아 있었다. 이체 기록이 없나? 라고 혹시나 싶어 거래 내역을 살펴봤지만 모두 삭제했고 앱 자체도 잠금 설정을 강화했다. 다음은 증거물이다. 카카오톡 PDF 기록, 주식 매도 증명, 부동산 소유권 변경 증명서, 재산 이동 내역이 모든 서류를 투명 파일에 정리하고 금고 가장 깊은 곳에 넣었다. 금고 비밀번호는 아이들의 생일이 아닌 오직 나만 기억하는 대학 시절 수진과 함께 만든 비밀번호였기 때문에 안심했다. 남편이 차 세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거실에서 아이들과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척하고 있었다. 차 깨끗하게 세차했어. 지민이 타기 좋을 거야? 남편이 기분 좋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그럼 선물도 사러 갈 거야? 나는 가벼운 톤으로 물었다. 이 질문은 의도적이었다. 남편이 지민에게 선물을 사려면 계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응, 오후 1시에 가려고 해. 지민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샀어. 문서카드로 결제할 거야?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냉소했다.
공동계좌와 연결된 카드는 잔액이 0. 01원이므로 결제는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지라 기뻐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따름이었다. 아이들도 지민 아주머니에게 선물을 준비했어. 그림 그렸어. 8살 된 아들이 그림을 들고 왔다. 그림에는 4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빠, 엄마, 아이들, 그리고 모른 사람을 가리키는 지민 아주머니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띄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그렸어. 지민 아주머니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 그림이 곧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1시가 되자 남편이 선물 사러 갈게. 2시쯤 돌아올게라고 말하며 나갔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빨리 와. 지민이 3시에 도착하니까라고 외쳤다. 나는 남편이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공동 계좌를 살펴봤다. 잔액은 여전히 0. 01원이었다. 카드 결제가 실패하면 남편이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계좌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다. 오후 1시 30분 남편이 카카오톡을 보냈다. 아깝게도 카드 결제 안 돼. 현금으로 샀어. 은행 시스템 아직 안 고쳐졌나 봐. 나는 그래. 정말 불편하네.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대답했다. 표면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직 계좌 잔액을 의심하지 않고 시스템 문제로 돌렸지만 이는 잠시뿐일 것이다. 오후 2시 남편이 돌아왔다. 손에 지민에게 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기분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지민이 이 가방 정말 좋아할 거야. 직원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해. 남편이 가방을 보며 자랑했다. 시어머니는 좋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자. 3시쯤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주방 일을 마쳤다. 나는 혼자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쳐다봤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단호했고 표정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10년 동안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손을 씻고 휴지로 닦으며 마음속에 결심을 다졌다. 이제 모든 건 끝난다. 너희가 내게 한 일을 갚아야 한다. 화장실을 나오자 남편은 스마트폰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민이 버스 시간 확인했어. 3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와 아이들도 긴장감에 차 있던 모습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따르며 그들 모두를 쳐다봤다. 이제 남은 건 단 30분이다. 30분 후 지민이 도착하고 남편이 그녀에게 인사와 함께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의 평화는 단숨에 무너질 것이다. 도어벨이 울렸을 때 남편은 마치 아이처럼 뛰어가 문을 열었다. 지민이 검은색 가방을 메고 앞에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지민아. 기다렸어라며 다가가 안아주고 시아버지도 오래간만이네라고 웃으며 인사했다. 아이들은 지민 아주머니. 라며 달려가 붙잡았다. 집안은 한순간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민아, 너무 피곤했지? 방선 보여줄까? 남편이 지민의 가방을 받아들이며 눈을 반짝였다. 지민이 네, 고마워요라며 미소를 지으면 남편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 거의 잊어버렸다. 너 몸살 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싶게 쓰라고 좀 넣어둘게.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고 내가 기다린 그 순간이 왔다. 초반엔 여전히 웃는 표정이었다. 이제 좀 돈 넣어둘게. 뭐야? 남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화면을 꼼꼼히 쳐다보고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뭐야 이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스마트폰을 앞으로 들고 001원. 이게 뭐야? 라며 소리쳤다. 지민이 뭐가 잘못됐어요? 라며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남편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나에게 돌아섰다. 은주. 이게 뭐야? 계좌에 돈이 없어. 001원만 남았어. 너 뭐 했어? 그의 얼굴은 빨갛게 변했고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그래. 나는 모든 돈을 옮겼어. 나는 소파에 앉아 평온하게 말했다. 남편이 뭐? 너 미쳤어. 그 돈은 우리 가족의 생활비야. 아이들 학비도 거기 있었어. 라며 다가오려 할 때 나는 손을 세워 말을 가로섰다. 우리 가족. 내가 지민이랑 카톡으로 곧 함께 살게 되라고 말할 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문당 침수도 거짓이고 그냥 나를 떼어내고 지민을 받아들이려 했잖아.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파일을 꺼냈다. 이건 너랑 지민이 한 달 전부터 한 카톡 기록이야. 그리고 나의 월급으로 모은 저축 600만 원, 주식 매도금 230만 원 이건 모두 나의 개인 재산이니까 나름대로 옮겼어. 공동계좌에선 229만 9,999원만 가져왔고 001원은 너에게 선물했어. 남편이 파일을 급히 펼쳐보았다. 카톡 내용을 보자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고 거짓말. 너 어떻게 이걸? 라며 말을 더듬었다. 시어머니가 은주야, 너 이러면 안 돼. 그 돈은 우리 가족의 거야. 라며 소리쳤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님, 내가 지민이 불쌍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할 때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걸 들어주지 않았잖아. 아이들도 지민 아주머니가 와도 좋아라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없어지는 건 어떤 건지 생각해 본 적 없었어? 시아버지가 은주, 진정해. 이건 대화로 해결해야지. 라며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해결할 건 다 끝났어. 이 집은 결혼 후 공동 구매했지만 초기 금액 70%를 내가 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70%는 나의 거야. 이건 부동산 등기사무소에서 바꾼 증명서야. 나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남편이 그 서류를 보고 뒤로 물러섰다. 아니, 이 집도. 그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울렸고 아이들이 겁먹어 울기 시작했다. 지민이 오빠, 이제 어떡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넌 나도 모르고 너도 이 계획에 있었어. 그건 지민 씨와는 상관없어. 모든 건 너의 결정이었어. 나는 일어섰다. 내일 변호사랑 함께 이혼 청구서를 제출할 거야. 아이들은 나랑 살 거고 집도 나의 소유권이 우선이니까 너는 이 집을 떠나야 해. 공동재산은 법원이 판단하지만 나의 개인 재산은 이미 모두 안전하게 옮겼어. 남편은 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눈을 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주저리 말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다. 지민은 울고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걱정 마. 아이들이 나의 품에 안겨왔을 때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떨어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10년 동안의 헛된 기대와 아픔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나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남편이 아직도 벽에 기대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가방을 챙기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방으로 갈까? 물건 좀 정리해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니 나는 그들과 함께 방으로 갔다.
거실에서 남겨진 건 절망에 빠진 남편, 혼란스러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지민뿐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001원과 깨진 스마트폰, 그리고 무너진 산만 남았을 뿐이다. 이야기 끝.